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부르크와 올림피아코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7위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1차전에선 PAOK에게 패했습니다. 다만 해당 경기 두 골 실점이 모두 세트피스와 프리킥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오픈플레이에서의 실점을 잘 커버했다는 점을 더 높게 쳐야 할 것인데 애초에 득점력이 따라오지 못한 상황에서도 실점 통제에 실패해서 부진한 적은 없었고 현재는 마모르슈의 각성으로 인해서 공격력도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결장자는 룬, 로데, 코흐, 막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 1부 4위의 PAOK입니다. PAOK의 경우 실점률이 UECL에서는 높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선제골을 허용하는 비중이 높은데 다행히 화력을 발휘해서 이를 극복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 편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프랑크푸르트와의 1차전에서는 꼬룬이 PAOK에게 많이 따라준 경기였고 프랑크푸르트의 밸런스가 크게 무너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수아레즈, 바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차전에서의 결과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었고 현재 밸런스가 크게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PAOK가 UECL에서는 선제골 허용이 잦은 편인데 현재 보여주는 프랑크푸르트의 밸런스를 생각하면 이 골이 들어가면 1차전과는 달리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되는 양상에 직면할 수도 있죠.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유력할 듯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테네와 브라이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1부 2위의 아테네입니다. 이 경기를 이기면 상대 전적에서 2승을 차지하면서 2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점을 따지 못하면 탈락이 유려해져 아주 공격적으로 나설 것인데 다행히 1차전에서 브라이튼의 수비적인 약점을 노려서 3대2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브라이튼의 현재 엔트리 상황은 그 당시보다도 최악입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차지 노비치, 엘리아슨 등 공격수들의 폼이 나쁘다고 보기도 어렵죠. 결장자는 페르난데스, 무코우디, 로타, 윤손 가르시아, 아라우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8위의 브라이튼입니다. 이 경기를 꼭 이겨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브라이튼의 걱정은 공격보다는 수비입니다. 미토마 마치의 이탈리아, 안수파티나 주앙 페드로로 어떻게든 메울 수 있고요. 다만 반헤케의 안정감이 징계로 인해 사라진 상황이라 덩크의 느린 기동성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선 자원들도 느리거나 수비적인 영향력이 떨어지는 편이라 1차적인 커버를 기대하기도 어렵죠. 결정자는 웹스터, 웰백, 밀러, 엔시소, 미토마, 에스투피난, 머치, 반헤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튼과의 1차전에서도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이 크게 없어 보였고 브라이튼의 엔트리 상황은 그 당시보다도 더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팀의 상황을 생각하면 무조건 공격적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히려 아테네가 유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스파르타 프라하와 레알 베티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1부 1위의 스파르타 프라하입니다. 베티스를 상대로 할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일단 1차전에서는 1대2로 지긴 했지만 골키퍼의 실수가 아니었더라면 승점 1점을 가져갈 수도 있었을 경기입니다. 특히 웬만하면 홈에서 점유율을 잘 내주지 않는 베티스를 상대로 되려 점유율을 가져가 버린 미드필더진의 압박과 소유권을 획득하는 능력이 상당히 인상적이기도 하죠. 2선과 1선의 전반적인 스탯이나 기동력도 꽤 믿을만하다는 평가입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스페인 1부 7위의 베티스입니다. 원정에서 열리는 경기에서는 동적인 팀들에게 꽤 어려움을 겪는 편입니다. 리그에서는 빌바오에게 그랬고 UEL에서도 레인저스에게 원정에서 패하면서 기동력이 좋은 팀들에게는 특유의 느린 속력이 발목을 잡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프라하를 상대로 앞서 언급한 대로 홈에서도 겨우 이겼고 특징인 지공도 미드필더를 두텁게 세우는 스파르타 프라하의 포메이션을 잘 이겨내는 면모는 아니었습니다. 결장자는 바르트라, 실바, 사발리, 브라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미드필더를 활용하는 능력이나 베티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보여준 경기력이 만만치 않았던 모습입니다. 베티스가 원정에서는 기동력이 좋은 공격을 하는 팀에게 고전하는 면모도 있었는데 스파르타 프라하의 2선과 1선의 기동력과 나이대는 꽤 젊고 빠릿빠릿한 편입니다. 스파르타 프라하의 우위를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아탈란타와 스포르팅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7위의 아탈란타입니다. 일단 아탈란타의 경우 데른과 짐시티 등 코어 라인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복귀한다는 점이 좋은 소식입니다.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견고한 모습을 드러내면 성적이 좋은 편이었고 스포르팅과의 경기에서도 전반적으로 팽팽했지만 결정력에서는 아탈란타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스포르팅의 공세에 간담이 서늘한 장면도 꽤 있긴 했죠. 결장자는 툴의 팔로미노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갈 1부 1위의 스포르팅입니다. 스포르팅이 1차전에서 아탈란타를 상대로 기록한 기대 득점은 2.13으로 아탈란타와 정확하게 같았습니다. 스포르팅도 아탈란타 못지않게 중앙에서의 견고함이 있는 팀이라는 것인데 다만 UEL과 리그를 통틀어도 후반전에 너무 페이스가 좋지 못하다는 점이 아쉬운데 올 시즌 전반전에 허용한 골은 경기당 0.1골이 되지 않으나 후반에는 이 수치가 10배가량 오른 모습입니다. 결장자는 카타모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앙에서 기여할 수 있는 선수들이 대거 돌아오면서 팀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스포르팅의 득점력이나 중앙 전력도 아주 만만한 편은 아니지만 리그와 UEL에서 모두 후반 뒷심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원정에서는 이것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입니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마카비 하이파와 스타드렌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부 3위의 마카비 하이파입니다. 일단 렌을 상대로 홈 자격을 가진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렌이 원정만 가면 힘을 잃는다는 것은 올 시즌에도 유효하고 렌이 까다로워하는 전방 지향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는 편이기 때문인데 물론 렌 홈에서는 3대0으로 무기력하게 패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도 렌을 상대로 점유율을 포기하고 웅크려버린 것이 패착이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했습니다. 겨장자 없습니다. 프랑스 1부 12의 렌입니다. 올 시즌에도 원정에서는 리그 무승부로 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나마 UEL에서는 원정 승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파나시나이코스를 상대로 2대1로 신승한 모습이었죠. 특히 장점은 득점력이 원정에서는 뚝 끊기는 모습으로 수비가 원정에서는 버티고 있음에도 득점력이 홈 경기만큼 터지지를 않으니 쉽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장자는 발로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떠난 렌의 득점력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리그에서도 이 때문에 아직 승리를 원정에서는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경기가 제3국에서 벌어지는 경기고 렌의 수비력이 원정에서는 유효한 상황이라서 렌이 무너지는 양상은 쉽게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는 경기가 될 듯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